운용자산 규모 900만 달러짜리 미국 메타버스 ETF에 당당하게 편입된 한국 기업 두 곳은 바로 카카오 게임즈와 펄어비스입니다. 전적으로 메타버스 관련주에만 투자하는 이 펀드의 비중 1위는 애플, 2위는 페이스북에서 이름 바꾼 메타, 3위는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4위가 유니티 소프트웨어라는 회사, 그리고 5위가 당당하게 우리 카카오 게임즈, 6위가 펄어비스, 역시 한국 기업, 7위가 로블록스. 그러니까 이 메타버스 펀드의 미국 대장주 로블록스보다 우리 한국의 카카오 게임즈하고 펄어비스 비중이 더 커요. 그 밑으로는 월트 디즈니, 그 다음에 일본의 세가. 런하 반갑습니다. 제목 보고 들어오셨을 텐데 저는 절대로 제목 가지고 낚시질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또 저보다 다 여러분들 훨씬 더 바쁘신 분들인데 제가 이런 걸로 쪼는 맛 이런 거 안 합니다. 바로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갑니다. 요즘 메타버스 열풍이 뜨겁습니다. 영국 전통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지에서는 메타버스를 더 이상 애들 장난으로 보지 말아라, 이렇게 심각한 컬럼까지 올라왔습니다. 과연 그 수혜주는 어디가 있을까? 우리나라에서는 뭐 게임부터 심지어 선박 수리하는 회사까지, 이게 조선업종인데 배를 고칠 때 배 내부가 엄청 복잡하고 또 일일이 들어가서 그거를 보고 교육시킬 수가 없으니까 3D로 이렇게 만든 영상이나 이렇게 가상현실을 틀어놓고 선박 수리 이 방법 같은 거 직원들한테 가르칠 거 아니에요, 교육시키고. 그걸 가지고 메타버스주라고 합니다. 미국의 메타버스 대장주는 역시 엔비디아하고 AMD입니다. 여기다 페이스북이 이름 바꾼 메타는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내년 메타버스 생태계를 본격 구축하기 위해서 34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에서 메타버스 관련주가 뜨거웠는데요. 이 340억 달러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의 연간 투자 금액을 다 합친 것보다 큰 규모입니다. 말씀드린 미국의 메타버스 대장주 엔비디아는 한 달 만에 40% 올랐고 AMD는 30% 넘게 올랐습니다. 엔비디아 시총이 7,500억 달러를 넘어갔습니다. S&P 500 전체 500개 기업 가운데서 시총 7위입니다. 그 다음에 AMD, Advanced Micro Devices는 시총이 1,840억 달러인데 인텔 시총이 2,000억이니까 매출로는 인텔이 5배가 넘게 큰데 시총은 비슷한 수준까지 따라붙었습니다. 이 정도면 약간 버블의 느낌도 없지는 않는데요. 어쨌든 AMD의 시가총액은 3년 만에 7배가 늘어났어요. 엔비디아, AMD 두 기업 다 진짜 폭발적 성장세인데요. 주가든 매출이든 투자든 뭐든지 간에요. 이 와중에 엔비디아는 2023년까지 서버 CPU를 개발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AMD는 최근에 자체 데이터 센터 GPU를 개발해가지고 서버 CPU하고 통합을 추진한다고 또 발표했습니다. 진짜 이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인터넷 생태계에서 서로 다른 분야의 인류 기업들이 따로 또 같이 경쟁하고 협력하고 창조적 파괴 과정, 파괴적 성장 과정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메타버스 생태계가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 단계를 넘어서 활성화 단계에 들어갈 때 초기 단계에서는 반도체하고 소재 장비 이쪽이 수혜고 그 다음 단계에 이제 생태계가 완전히 확립이 됐을 때 게임하고 콘텐츠에 대한 수혜가 크다고 보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약간 거꾸로 됐죠. 언제라도 되돌림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은 염두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앞에 말씀드린 900만 달러짜리 미국 메타버스 ETF에 당당하게 비중 6위로 올라간 펄어비스의 경우는 JP모간에서 목표가 15만 원 제시했고 우리는 글로벌 평균 피어를 감안해서 15만 원으로 상향한다. 펄어비스는 회사의 영업이익이 글로벌 피어의 7% 대비해서 뛰어난 61%고 또 중국과 유럽 북미 지역에서의 강력한 글로벌 입지 강화, 그리고 메타버스, 도깨비하고 게임 엔진 같은 이거랑 NFT, 이브 온라인 있잖아요, 이거. 이 긍정적인 발전으로 미루어서 정당한 가격으로 본다. 목표가 15만 원이 그렇다. 그러면서 펄어비스의 내년 그리고 내후년 매출은 각각 153%, 47% 신장할 것으로 영업이익은 내년에 1.93%, 내후년 2023년에는 70% 성장을 예상한다. 업계 평균 컨센서스보다 우리는 내년에 10%, 내후년에 44%를 높여잡았다. 올해 강한 주가 상승이 나타났지만 향후 몇 개월 동안
검사모의 중국 상용화 진행이 기대되고, 그 다음에 메타버스하고 NFT의 전략적 개발 제휴가 또 기대되면서 업그레이드될 게임 내의 데모 플레이, 여기도 긍정적인 분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JP모간이 밝혔습니다. 내일은 금요일입니다. 불금이 될 수 있도록 저도 기도할 텐데요. 요즘 내일 뉴스를 저와 함께 매일 저녁 살펴보시면서 앞날을 내다보는 인사이트가 많이 늘어서 좋다는 분들이 주변에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감사드리고요.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대한민국 상위 1% 정보 취급자들은 절대로 실시간 뉴스나 뉴스 속보 따위에 도파민을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내일 뉴스를 적어도 오늘 저녁에는 파악하고 내일 뉴스가 막상 나왔을 때는 이미 다른 사람들과 다른 차별적 대응으로 저만치 앞서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들과 동일한 선상에서 경쟁하기 위한 바로 정보 민주화를 목표로 오늘도 내일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11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정부 일정은 매주 금요일에는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 뉴딜 점검 TF회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경제민생분과 회의가 또 열립니다. 위드 코로나로 가는 길 지금 초기에 있는데 사실 확진자 급증하고 여러 가지 진통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오프닝 관련주들에 대한 외국계 증권사들의 기대감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방역당국과 정부 그리고 투자자들 모두 혼선을 빚고 있는데요. 국내 기관과 외국인들도 이 리오프닝 관련주에 대해서 진짜 옥석가리기가 필요하지 않나, 본인들도 지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모간 스탠리에서 신세계는 매수, 현대백화점은 중립, 호텔신라는 매도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내일 농식품부는 2021 우수 음식관광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합니다. 나주의 곰탕, 목포의 세발낙지, 전북 고창에는 장어, 안면도는 새우, 울진은 대게, 이런 식으로 지역 특산물 관련해서 저는 지방마다 유명한 음식도 밀키트로 탄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위생과 유통에 있어서도 훨씬 좋을 수도 있어요. 내가 사갖고 와서 잘 보관하는 것보다. 그쵸? 그래서 진짜 밀키트 관련주는 위생 포장 용기 이쪽이 아닐까. 그리고 내일 문체부에서는 2021 관광둘의 전국대회를 개최합니다. 지자체 단위 관광산업의 전통 공동체 문화를 결합시킨 건데요. 지역마다 관광사업을 지역 주민들이 직접 경영하게 해서 일자리와 소득 창출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여기에도 당분간 지자체 지원은 관광만 한 게 없다는 뜻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지역화폐도 역시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모멘텀이라고 봅니다. 내일 복지부는 UN 아동권리협약 30주년 행사와 함께 아동학대 예방의 날 행사도 같이 엽니다. 저는 지난 서울시장 선거 오세훈 예비 후보가 서울시민 전체에다가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공급하겠다고 공약으로 밝혔었는데, 아동이야말로 가장 우선적으로 웨어러블 기기를 보급해야 될 대상이라고 보고, 그럴 경우 수요는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내일 해수부는 한중 어업 공동위원회 개최 결과를 발표하는데, 제발 불법 어업 이런 일 좀 안 일어났으면 좋겠고, 한중 간에 일본 후쿠시마 해역 수산물 검역 같은 거는 협력하는 건 좋지만, 우리에게는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해서 해산물 수입 경로가 좀 더 다변화되고 이런 거래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또 혜택을 본다고 예상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내일 경제 일정은 10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우리나라에서 나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대표 먹거리인 라면, 치킨을 비롯해서 요즘 거의 모든 가격이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11월 말 한국은행 금통위의 금리 인상은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긴 하지만, 지금 빠르게 긴축으로 선회하고 있는 우리 통화정책에 빈자리를 메꿔줄 재정정책이나 다른 경기부양 수단이 절실합니다. 그리고 내일 미국에서는 주간 원유 채굴 장비 숫자 공개되고요. 유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 내일 일본은 역시 10월 소비자 물가지수, 독일 생산자 물가지수, 내일 그야말로 물가지수의 날입니다. 그 다음에 영국은 10월 소매 판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유로존 자동차 판매 데이터 나오는데, 과연 우리 기아 현대차가 얼마나 친환경차로 유럽 시장에서 매출을 올렸는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 이사, 그리고 리차드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이 연설을 합니다. 미국 역시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큰 국면에 있는데요. 이거는 미국의 내년 중간선거는 물론이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연임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빅 이슈입니다. 그리고 내일 11월 19일 금요일 LA 오토쇼가 열립니다. 세계 4대 모터쇼 중에 하나인데요. 28일까지 열리고,
지난해 코로나로 취소됐기 때문에 올해 2년 만에 열리는 거라 더 관심이 뜨겁습니다. 여기 우리나라 현대차하고 기아, 국내 자동차 기업들이 미국 시장 진출할 때 교두보로 활용을 합니다. 2년 전 LA 오토쇼에서 처음으로 현대 팰리세이드 공개했고요. 결국 그래서 미국에서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이번에는 현대차 아이오닉의 대형 SUV 컨셉트카 7을 공개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련주 있으면 한번 챙겨보시고요. 내일 금요일 증시 일정으로는 미국이 옵션 만기일이네요. 그 다음에 내일 FTSE 분기 리뷰가 또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편입 편출 종목들은 조금 장기적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편입이 공매도 맞고 편출이 속 시원하게 올라가는 경우가 또 반대의 상황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인도는 금융시장이 휴장입니다. 시크교 창시자 탄생 기념일이래요. 시크교? 이름부터가 뭔가 쿨하네. 그리고 내일 이거는 증시 일정이자 정치 일정인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자 첫 재판이 내일 열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말 앞두고 내일 금요일 드라마 지옥 있죠. 넷플릭스에 첫 공개하는 날입니다. 제작사는 DP도 흥행시켰던 클라이맥스 스튜디오, 최대 주주는 J콘텐트리가 되겠습니다. 요즘 아주 뜨겁습니다.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주말 뉴스를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